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한도부동산 김현승 대표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시면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땅과 빌라를 좋아한다. 그리고 뭐 아파트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면, 한국 사람들도 땅과 빌라, 그리고 뭐 단독주택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도 왜 단독주택이 비싸서 이제 아파트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단독주택을 사실 꿈을 못 꿔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베트남도 똑같아요. 베트남도 이제 땅이나 뭐 단독주택 이런 뭐 전원주택 같은 데서 살고 싶은데, 일군에서 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보시면 하나로 100억이 넘어요. 하나로. 그리고 항상 얘기했었던 그 비놈 센트럴파크, 거기 단지도 보통 이제 45억에서 한 6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 단독주택을 일반적인 베트남 현지인들은 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확실히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사시겠지만, 베트남 현지인들, 일반적인 현지인들은 아파트 하나 사기도 사실 지금은 좀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요번에 이제 곧 분양하는 뭐 빈시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빈시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한 70% 정도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35년 상환이고, 근데 연애 이자율이 11%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파트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 뭐 10년 뒤에 막 한 3배 막 이렇게 만약에 뜬다고 하면은 좋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이자만 내다가 끝납니다. 외국인들은 아직 풀린 게 이제 아파트 범위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아파트만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뭐 빌라도 구입하실 수 있는데, 빌라 이제 워낙에 비싸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여기 지금 이제 센트럴파크나 이런 데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가 만 세대인데 빌라가 몇 세대 안 돼요. 빌라가 한 40몇 채? 한 60몇 채 이 정도 되는데, 빌라는 아무도 안 살아요. 지금 빌라는 사는 사람이 제가 가서 보니까 한 3세대? 3개나 4개 세대 정도만 지금 빌라에 살고 있고, 그리고 빌라 자체가 임대료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6,000불, 뭐 5,000불 이럽니다. 월세가. 여긴 전세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아닌 베트남에 이민을 와서 살고 싶다. 근데 베트남에 이민을 와서 살 때 어떤 집에 가서 살아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근데 베트남에 이민을 와서 살려면 이제 조건들이 있겠죠. 뭐 이제 개인적으로 노후 생활을 이제 베트남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뭐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 만약에 노후 생활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시내 중심에 뭐 공원도 있고 뭐 인프라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곳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있다, 뭐 자녀가 있으면 두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교를 먼저 정해야 돼요. 아이들 학교가 국제학교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뭐 한국학교를 보낼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한국학교를 보내게 된다면은 품위형이 좋아요. 품위형이. 만약에 이제 저도 자녀가 있지만 2군이나 뭐 혹은 뭐 3군, 1군 이렇게 하게 되면 스쿨버스는 운영을 하지만 등교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다. 그러면은 2군이나 뭐 3군, 1군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뭐 6시 반? 뭐 이렇게 스쿨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뭐 학교에 가서 잘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아이들 학교 위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예요. 이제 직주근접이라고 하죠. 부모의 직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부모의 직장이 예를 들어서 뭐 시내 한가운데 있다, 혹은 뭐 2군에 있다,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직장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어중간하게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직장도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뭐 중간에 있는데 그러면 인프라가 별로 없어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살기 좋은 곳은 일단 품위응이고 혹은 뭐 2군이 되는데, 2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제학교가 많기 때문에 국제학교 위주로 2군 쪽에다가 이제 집을 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생산 공장, 뭐 봉제나 뭐 전자나 이쪽에서 많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동나이 빈증 혹은 뭐 9군 이쪽으로 많이 가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2군이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시내 쪽으로 한다 그러시면은 품위형에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품위형에 한국 교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인프라도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와보시면은 굉장히 분당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베트남말 한마디도 몰라도 살 수 있는 곳이 푸미흥이에요. 그리고 이군 같은 경우에는 뭐 베트남말 몰라도 뭐 영어가 어느 정도 되면 사실 수 있는 곳이고 국제학교가 많기 때문에 주재원들 자녀들이 많이 삽니다. 자, 그리고 주거할 집을 구하는데 임대료가 있잖아요. 사실 주재원이 회사에서 1,500불이 나온다 그러면 1,300불짜리에서 안 살아요. 대부분 1,500불짜리에서 살지. 그 회사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아껴서 쓰려고 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되는데 이거를 오시기 전에 집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료 얼마에 뭐뭐뭐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되고요. 직접 오셔서 여기서 에어비앤비나 혹은 뭐 단기 렌트로 뭐 한 달 정도는 여기서 거주를 해보세요. 좀 여유롭게 거주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푸미흥도 가보시고 학교도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군 지역이나 다 여러 군데를 한번 가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국에서 여기를 오시는데 한국에서 오실 때 6월 15일부터 뭐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집을 구하겠다고 하세요. 저는 회사가 뭐 7월 1일부터 출근입니다. 그러는데 기간은 괜찮아요.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바로 들어갈 집을 찾는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집을 막 찾아주고 하는데 집만 좋은 거예요. 집만 좋은 거고 직접 오셔가지고 그 주위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걸 안 보시고 만약에 구하시게 되면은 한 3개월 뒤에 대부분 이사를 가게 되세요. 그러면은 그동안 내셨던 디포짓은 돌려받지를 못해요. 2달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0불이다 그러면 디포짓이 2개월치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뭐 2,000불을 돌려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승계를 하셔야 돼요. 승계는 뭐냐, 1년을 계약을 했는데 3개월 정도를 살았는데 나머지 뭐 9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9개월만 살 사람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9개월만 사는 사람, 여기 처음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 9개월 살 사람을 구할 거면 뭐 인터넷 사이트나 뭐 교민 사이트나 혹은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걸로만 구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딱 그 기간만큼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 기간만큼 살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은 그 디포짓을 그대로 고스란히 집주인이 먹는 거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다시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좋은 집주인 만나면 상관없어요. 좋은 집주인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좋은 집주인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집주인들은 대부분 승계를 잘 안 해줘요. 뭐 그냥 3개월 살고 만약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진짜 3개월만 살고 디포짓 다 뺏기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디포짓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인프라, 학교라든지 혹은 뭐 저희가 살면서 학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뭐 슈퍼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병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식당도 있어야 되고 뭐 등등등 있어야 되겠죠. 혹은 뭐 애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키즈 카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임대료는요, 보통 혼자 오시는 분은 고시촌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학교 앞에 하숙하고 이런 데는 보통 한 250불에서 보통 300불 정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사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원룸이에요. 원룸과 원베드룸이 달라요. 원룸은 거실과 방의 구분이 없는 게 원룸이겠죠.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한 250불, 300불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 한 500불 정도다라고 하면 500불에 원룸이다 그러면은 아파트에서 원베드룸이 되겠죠. 원룸이 아닌 거실과 방이 따로 되어 있는 원베드룸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700불 정도부터는 이제 뭐 방이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2군 같은 경우에는 700불 같은 경우에 방 1개 혹은 뭐 방 2개 정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푸미흥 같은 경우에는 푸미흥도 이제 푸미흥 나름이에요. 푸미흥 중에서도 뭐 스카이가든이 있고 흥붕이 있고 그리고 뭐 리버파크, 그랜드뷰 이제 굉장히 많아요.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방 1개짜리도 2,000불이 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방이 4개인데도 2,000불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찾아보셔야 돼요. 한 번씩 모든 아파트들을 다 가보시고 하셔야지만 1년을 편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임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질문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여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여기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이제 베트남 사람처럼 살면 임대료가 쌀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베트남 현지인들처럼 살면은 뭐 한 달에 뭐 한 30만원, 40만원으로도 생활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생각하는 게, 베트남
그래갖고 생활비도 얼마 안 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비가 결코 한국보다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일반적으로 이제 집을 임대를 한다고 치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임대료가 보통 뭐 한 800불 정도라고 치고 방 2개,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렌트카를 사용을 합니다. 렌트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기사, 그리고 그 차량 보험, 그리고 뭐 기름값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1,500불 정도 들어요. 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집에 메이드를 쓰죠. 그러면 이제 일을 해주는 아주머니가 한 달에 한 400불 정도 됩니다. 저희는 이제 풀타임으로 쓰거든요. 애가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이제 풀타임으로 쓰면 이제 아마 한 400불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식사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요. 식사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저희들도 사 먹을 경우도 외식도 하고 집에서 해 먹기도 하지만, 물론 집에서 해 먹는 게 제일 싸지만 집에서 해 먹을 때 비용이 결코 싸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한국 분들은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오셔가지고 여기서 베트남 사람들이 가는 막 시장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그러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마트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 많이 사세요. 현재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마트에 가서 많이 사듯이 여기도 똑같아요. 마트에 가서 많이 사시는데, 괜히 베트남은 후진국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베트남에서 파는 야채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야채나 과일이나 혹은 뭐 유기농 상품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식대료가 저희가 총 4가족인데 4가족 기준으로 하루에 약 120만 동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외식도 하고 또 먹고 나름 저렴한 것도 찾는다고 하고 가끔은 이제 좋은 데도 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했을 때 이제 120만 동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럼 한 달이면은 식대만 얼마냐면은 3,600만 동이 되는 거예요. 3,600만 동이면은 1,500에서 한 1,700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식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결코 한국보다 싸지가 않다. 한국보다 싸지가 않고, 보시면 여기는 물가가 다 비싸요. 한국보다 싸지 않아요. 그렇게 결코. 베트남 현지인들처럼 살면 싸겠지만, 뭐 식당에 김치찌개 하나를 시켜도 한 20만 동 정도 하는데 15만 동에서 한 20만 동 하거든요. 그럼 15만 동이면 7,500원, 뭐 20만 동이면 한 10,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식당에서 먹는 식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싸지가 않고,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살기는 사실 좋아요. 살기는 사실 좋은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10년이 넘게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생활비가 그렇게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다. 단, 한국에서 내가 생활하던 비용으로 베트남에 올 경우에 조금 더 풍요롭게 살 수가 있다. 좀 더 풍족하게, 뭔가 좀 여유롭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많이 넘어오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넘어오시기 전에 한 번씩 이제 상담을 받고 얘기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이제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적인 여기 오래 사셨던 분들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각자 느낀 게 다르고 생활 수준들이 다르고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었던 것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지인들한테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에 정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오셨을 때 정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셔야 돼요. 너무 베트남이 싸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일단 임대료가 가장 비싸고, 그리고 기본적인 삶의 질이란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남들 하는 만큼 하고 살려면은 결코 한국보다 적게 들어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이제 뭐 임대며 뭐 정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이 시간에는 베트남이 10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제가 10년 전에 일했는데 지금은 이렇다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